근데 부작용은 있죠. 이나용, 김태희 이런 것들 다 절출론이죠. 안녕하세요. 분화이성형외과 문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환자분들이 상담하시다가 보면은 앞트임을 그냥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그런가? 분들한테 어울리는 수술이에요? 근데 보통은 상담하다가 보면 앞트임을 원한다기보다는 앞트임을 하기 싫어하죠. 저희 병원에 상담 오신 분들은 앞트임 안 했으면 하는 분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앞트임은 쌍꺼풀 수술에서 필수적인 수술 중에 하나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뇌양각 쇠피, 앞트임 모양이 좀 많이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앞트임이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앞트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눈들이 따로 있나요? 그럼요. 보통 정상적인 눈은 동양 사람 눈이라기보다는 서양 사람들 눈, 좀 더 정상에 가까운 눈이에요. 쌍꺼풀이 있고 내양각 쇠피, 몽고 밴드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정상에 가까운 눈이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 중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몽고 밴드가 없는 그런 눈들은 앞트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어디 이벤트를 봤다. 근데 그 이벤트가 절개 플러스 앞트임, 매몰 플러스 앞트임 이런 경우를 해서 앞트임을 무분별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오시는데요. 어떤 부작용들이 주로 나타날까요? 앞트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쌍꺼풀 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할 수 있는 수술이고 그 이벤트를 앞트임이랑 묶어서 한다고 해서 그 병원이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부작용은 있죠. 앞트임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흉터입니다. 흉터.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해도 코 쪽에 절개선이 흉터가 심하고 특히 앞트임 피부가 흉터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을 잘 해야지 혹시라도 잘 못했거나 아니면 피부 제거를 좀 했거나 이랬을 때는 심각한 흉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수술 앞트임을 해주실 때는 원장님만의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수술 방법이라든지. 처음에 앞트임 논문이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나왔어요. 근데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디자인을 신봉합니다. 첫 논문에 나와 있는 그 디자인의 메커니즘을 신봉하고 지금까지 그 방법으로 수술은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앞트임 수술은 제가 처음으로 페이닥터 했던 병원, 제 나이에 페이닥터 했다니까 좀 그러는데 한 18년 전 모 병원에서 제가 월급쟁이 의사를 할 때 눈을 정말 많이 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봤던 논문대로 원장님들이 다 앞트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수월하게 앞트임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눈매 교정을 내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눈매 교정을 하면은 그렇지 않은 눈, 그냥 쌍꺼풀만 한 눈과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눈매 교정이라 하면 눈이 조금 작거나 짝짝일 때 하는 수술이죠. 계속 얘기는 했던 수술인데 눈매 교정을 여러 군데를 상담 다니다 보면은 다른 병원 성형외과 원장님들께서 눈매 교정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눈매 교정을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또 원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유튜브 상으로 눈매 교정이나 수술이 뭔지를 킨 다음에 본인이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쌍꺼풀 수술에서 눈매 교정은 필요 없습니다. 10명이면 9명은 안 해도 되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도 하면 좀 더 예뻐진다 뿐이지 꼭 해야 되는 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는 하고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눈매 교정을 받았는데 과교정이 된 것 같다. 눈이 너무 커 보이고 또 두통도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대응은 없죠. 대응은 없고 수술이 잘못된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교정 되신 분들은 할 필요 없는 눈매 교정을 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매 교정, 과교정 되신 분들은 좀 눈매 교정을 너무 선호하시는 원장님들한테 할 필요 없는 눈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과교정 되면은 인형눈 현상, 눈이 너무 크고 인형눈처럼 돌사이 뭐 이렇게 부자연스럽잖아요. 당연히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해도 되고 자리 잡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수술은 충분히 풀 수 있고요. 해결 안 되는 눈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눈들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다렸다가 수술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빨리 재수술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기간 내면은 재수술이 가능해요? 저는 2주 아니면 바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요. 2주가 넘었다면은 그냥 3개월 지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애매하게 한 달째, 2달째 건들면은 좋은 결과를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좀 빠른 재교정을 해주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원장님들은 실력이 더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안전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최소 3개월 지나서 리모델링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수술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매 교정이 과교정이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눈매 교정은 과교정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작으신 분들은 눈매 교정을 과하게 해도 자연스럽게 예쁩니다. 그러니까 과교정 됐다는 것 자체가 눈매 교정을 할 필요 없는 사람은 눈매 교정을 한 거죠. 근데 억지로 과교정을 유발해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리플 폴드, 너무 격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살짝 눈을 과교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물론 있지만은 과교정이 되는 결과를 유발하는 분들은 눈매 교정을 할 필요 절대 없는 겁니다. 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눈 모양이 다 각기 다를 텐데 그 중에서 내 눈이 한몰눈이다 아니면 돌출눈이다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거를 분간하고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예쁜 눈은 약간 돌출눈이 예뻐요. 돌출눈이 좀 커 보이잖아. 이나영, 김태희 이런 분들 다 돌출눈이죠. 눈이 커 보이죠. 그래서 돌출눈이 예쁜데 한몰눈인 사람들도 돌출눈인 사진을 가져오죠. 이렇게 입으세요. 근데 다 돌출눈이죠. 근데 돌출눈도 정도 것이지. 갑상선 환자처럼 너무 돌출되면 안 이쁘죠. 적당히 돌출되는 그런 게 더 예뻐 보이죠. 그러면 돌출눈이나 한몰눈이나 이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그럼요. 페이닥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페이닥터 딱 들어가면 디자인 같은 거 배우잖아요. 돌출눈은 라인 낮게 잡아야 돼. 이렇게 한몰눈 높게 잡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저처럼 눈이 좀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라인 높게 잡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라인이 보일까 말까.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낮게 잡아야 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어색한 쌍꺼풀, 너무 두꺼운 쌍꺼풀이 되죠. 소세지를 유발하는 가장 큰 특징은 하이폴드예요. 그러면 괴물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길어봐야 1년, 짧게는 6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